네, 반갑습니다. 자, 실적, 수급, 재료, 거래량 다 필요 없습니다. 자, 매도하실 때에는 이것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과거부터, 그러니까 저는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좀 제대로, 유튜브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좀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래량을 잘 안 봅니다. 라는 말씀도 참 많이 드렸는데, 자, 앤디포스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요 종목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죠. 강세를 보이면서 이것도 함께 급등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저도 아마 요 계좌 같은 경우는 요때 최근에 좀 매매를 해서, 뭐 지금은 전량 확정을 하고, 이제는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자리죠. 요때 아마, 네,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자, 요 앞쪽에서는 다른 종목을 매매했었고, 요게 이제 뭐 시세를 이어나가다가 뭐 정적도 발동이 되고, 그러면서 네,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네, 이것도 뭐 다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요때 저는 다 확정을 짓고 나왔는데, 자, 지금 앤디포스가 이 고점 대비해서 무려 30%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밑에 거래량이 있죠? 거래량, 그냥 기본입니다. 거래량은 기본이고, 다만, 중요한 건 매도할 때 이 거래량, 실적, 수급, 이런 것들을 보고서, 판단을 하지 말자, 망설이지 말자, 위안을 삼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4월 29일 날, 보니까 저는 수급을 보진 않았는데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네요. 근데 분명히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분들. 이거 거래량 터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했잖아. 자, 다음날 조정이 나왔어도, 뭐라고 위안을 삼냐면,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평단에 여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예외로 하고요. 고점에서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차트를 제대로 볼 줄 모르는데, 자, 그냥 뭐, 이런 말들을 좀 주워 듣고, 어디서, 자,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고,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세력이 아직, 뭐, 요거는 이탈의 흔적이 없다. 이런 분들 또는 수급을 보면서 야 외국인 기관 샀다. 그리고 자 4월 30일 날 보니까 자 외국인 개인만 팔았네 라고 하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자 매수할 때는요 차트 물론 이제 뭐든지 저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트에 둡니다. 가격 차트죠. 가격 차트. 차트를 가장 최우선으로 보고요. 그러면서 종목 선정을 할 때 실적도 보고 수급도 보고 재료 이런 거래량 뭐 다 봐요. 하지만 매도할 때는 다 필요 없고 가격만 봅니다. 가격만. 결국 내 수익과 손실을 정해주는 건 가격이에요. 가격. 그래서 자, 뭐 평단의 여유가 있을 때는 뭐 조금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직 뭐 근데 그것도 거래량 때문이 아니라 뭐 5일선이 살아있다든지 뭐 저는 이 차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런 자리에서도 요거는 사실 뭐 단일가 지정이 됐었죠. 그래서 더 뭐 평소보다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을 다 좀 제외하고 보더라도 분명히 하지만 뭐 단일가 해제되고도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해제되고도 그러니까 이게 앤디포스가 뭐 실적이 좋았다라고 만약에 좋다라고 해볼게요. 좋다라고 해보면, 그렇더라도 뭔가 차트에 대한 기준, 벗어나는 캔들이 저는 요겁니다. 요거. 5일선. 일단 첫 번째로 개파랑 출발을 했고요. 안 좋은 시그널이죠. 그리고 5일선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뭐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뭐 일단은 뭐 맥점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좀 외면하는 캔들입니다. 다시 올라오면 보는데 요게 그 이후에 5일선을 좀 벗어나고 꾸준히 지금 정을 받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까지는 왔는데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네, 분명히 물렸다가 이런 식으로 앤디포스 뭐 재료 좋잖아. 또는 뭐 외국인 기관 들어왔잖아. 이탈 안 했잖아. 자, 돈이 들어왔는데 세력 흔적, 이탈 흔적 없잖아. 라고 하면서, 네, 물린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또는 이런 비슷한
사례로 물려본 경험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이 거래량, 실적, 수급, 재료가 아니라 철저하게 가격, 이 차트를 보고서, 추세를 보고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뭐 유튜브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좀 더 세세한 내용들을 특강 때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디포스뿐만 아니라 자 DPC 한번 볼까요? DPC 이것도 분명히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무려 40%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분명히 그냥 물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위안을 삼는 분들 이게 뭐였죠? 뭐 상장 기대감으로 올렸잖아요. 또 오래돼가지고 제가 깜빡했네요. 자 특징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나오죠. 자, IPO 기대감, 그랩 관련해서 상장 기대감으로, 꾸준하게 좀 관심을 이때부터 받아왔던 종목인데, 자, 제가 요거를 언제 언급드렸는지 볼까요? DPC. 자, DPC를 관심 종목으로 제가, 올해는 아마 2021년, 올해 언제 언급드렸냐면, 1월 19일날 언급드렸습니다. 1월 19일이 요 캔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기다린 거죠. 언제까지 최근에 언급드렸냐면 10월 4일, 9월 23일입니다. 10월 4일이, 자, 10월 4일이 여기고요. 10월 4일이 없네요. 그러니까 저는 주말에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화요일 뭐 이때 추석이었던 것 같네요. 자, 그리고 9월 23일. 사실, 자, 생명선, 5일선 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 기준을 아시는 분들은 저는 여기까지만 보고 요 캔들이 첫 번째 경계해야 될 시그널인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전에 뭐 저점을 받아왔던 자리까지는 좀 보자 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여기 이후에 더 하락을 하니 저는 아예 철저하게 외면을 한 겁니다. 그죠? 외면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언제까지 봐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요때도 분명히 이런 분들 계셨을 거예요. 요때 와 거래량 들어왔네. 그러면서 자 뭐 꾸준하게 즐기다가 차트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이 없으니까 요거 뭐 거래량이 크게 안 터졌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네 또는 DPC가 뭐 실적이 좋았더라면 야 요거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3만원 갈 수 있는 종목이잖아. 또는 뭐 재료가 살아있다면 요거 뭐 방탄 관련해서 뭐 재료가 있잖아. 또는 거래량 이런 것들로 위안을 삼아 버립니다. 네. 또는 물려놓고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다 필요 없습니다. 가격, 내 평단 매수할 때는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살 수 있지만 매도할 때만큼은 다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나의 평단과 차트 추세 보고 네, 확정하시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망하더라고요. 자, 이후에 제가 언급드린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건 제 기준에 어디에도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상한가를 갔어요. 이렇게 빠졌던 종목이 상한가를 갔으니까 관심있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 제가 특강 때 말씀드리는 레드불 시그널도 나왔고 특별방위 때 말씀드리는 맥점 모든 것들이 완벽했죠. 그러면서 상승을 좀 실제로 이어나갔었고 제가 1월에 언급드리고 언제까지 언급을 드렸는지 한번 볼까요? 언제까지? 중간중간 뭐 쉬어가는 곳도 있네요. 거의 한 달. 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2일과 3월 31일이 언젠지 한번 볼까요? 2월 21일이 자, 2월 22일이네요. 여기까지. 저는 여기까지 좀 봤었고 그 이후에 차트가 좀 흔들리네요. 그러면서 자, 보시면 요것도 역시 생명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오고 뭐 특강 때 말씀드린 기준들을 다 형성하면서 시세가 나왔어요. 요 상한가 종가 기준으로도 30%가 넘게 상승을 결국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다른 기준 없이도 특강 때 말씀드린 세세한 기준이 있지만 그걸 무시하고도 5일선과 생명선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요때부터는 안 봐야죠. 여기서부터는 안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언제 언급드렸죠? 다시 3월 31일이네요. 한번 볼게요. 요 주가가 적어도 이때 다시 보시면 되겠죠. 생명선을 다시 올라탔을 때 3월 15일이고 3월 31일이 요때네요. 요때.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이 상한가를 갔을 때 시장이 다시 관심을 가질 때 5일선 생명선 위로 돌파를 할 때 본 거고 생명선 벗어나기 전에 일단 끝. 자, 그리고 다시 생명선을 돌파하고 나서 상승할 수 있는 흐름, 요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 자리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확률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자리마다 언급을 드렸고, 그 이후에 볼게요. 요 종목이 상승을 바로 하는데,
4월 13일 이후에 DPC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4월 13일 어떤 날인가요? 요 날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봤어요. 제 특별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왜 여기까지 봤는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실 텐데,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5일선, 생명선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자, 일단 첫 번째, 처음으로 급등을 하고 나서 5일선을 벗어나는 캔들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5일선 계속 아래에 위치한 모습이죠. 다음으로는 일단은 요 정도 라인, 생명선과 과거에 저항을 받았던 라인에서 한번 주목을 해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언급이 없는 걸 보니까 제대로 그죠? 벗어났어요. 생명선 벗어나고 지금 계속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사실상 5일선 벗어나는 캔들 나오고 볼 자리가 없어요. 매수할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리고서 물타기 하시는 분들 또는 이런 분들, 자 이때 돈이 들어왔잖아. 거래량 와 엄청나게 많이 터졌네 하면 그 이후에 거래량 요 정도로 이탈을 했을까? 그러면서, 자, 이때 또 올라가고, 이때 조금, 거래량이 붙었는데, 이게 아직, 요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좀 없잖아. 많이 안 터졌잖아. 하면서, 계속, 그럼 뭐예요? 재료가 살아있고, 수급이 살아있고, 거래량 살아있고,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고, 그럼 뭐예요? 결국 중요한 건 가격인데. 네. 그래서 이 가격 차트 안에서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매수할 때는 이 가격 플러스 그 다음으로 실적, 재료, 모멘텀들, 네, 거래량 이런 것들을 보고서 판단을 해서 종목 선정을 하고 들어갈 수 있지만 네, 매도할 때만큼은 가격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정해놓고 그게 흔들리면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못해서 가격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거래량 살아있잖아. 아직 세력 이탈 흔적 없는데 실적, 재료 살아있잖아 라고 하면서 망하더라니까요. 네, 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요거 언제 봐야 돼요? 결국에 생명선을 다시 좀 탈환을 하면 적어도 요 정도 가격을 제대로 좀 회복을 해주면 그때 저는 다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게 이제 요 구간을 돌파할지 또 올라왔다가 이제 저항을 받고 계속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과거에도 좀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렸다라고 요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를 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요게 최근에 온라인 라이브 특강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요거 한번 제가 좀 속도를 1.25 배속으로 조금 높여놨어요. 그래서 요것도 마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래량 조정받을 때는 근데 저는 거래량을 별로 거래량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입문한 지 얼마 안 되거나, 거래량 하다가, 거래량에 연연하고, 실적에 연연하고, 수급에 연연하다가 망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매수는 다 봅니다. 매수는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실적도 보고, 다 보고, 정말 좋아 보이는데 해가지고 지지 돌파 저항 딱 보이긴 하고 딱 매수를 하죠. 매도는 다 필요 없어요. 매도는 수익 나면, 그냥, 수익 나면, 파는 건 마음대로 팔면 되겠죠. 근데 내 평단을 벗어났는데 사고 나서 막 차트가 깨지는 것 같은데 거래량은 살아있네, 거래량이 죽지 않았네, 또는 실적은 좋으니까 재료는 좋으니까 그래서 다 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차트의 기준을 두고 매도할 때는 안 봅니다. 거래량이든 수급이든 차트든 다 필요 없어요. 요것도 엄청나게 물려있는 주변 많아요. 거래량 때문에 와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네 하면서 결국에 차트 보고 좀 대응을 못했던 건데 이렇게 내려가도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으니까 그러면서 이때 제대로 대응 못했으면 차트가 많이 주잖아요. 네, 차트 보고 대응해야 됩니다. 차트 보고. 네. 항상 차트에 추세가 있어요. 추세가 있습니다. 추세와 돌파 지지만 보면 돼요. 요거 딱 이런 흐름으로 간 거 아니에요? 종가선 차트로 있는데 종가선 차트 이평선 필요 없어요. 이평선 딱 지우고. 네. 내 수익을 결정하는 거는 가격이잖아요. 네. 매수를 할 때 저는 거래량은 안 보고 거래 대금은 봅니다. 거래 대금은 봐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은 그냥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고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데이 트레이딩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저점을 깬다. 그건 안 좋은 시그널이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끝입니다.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일봉 차트. 근데 이게 분봉 차트 돌아도 똑같단 말이에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갔어요. 나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가면 정리해야죠. 근데 정리를 못했어요. 그럼 올라오면 정리할 수 있는 감사한 기회죠. 네. 그래서 갈 종목이었다면 요런 캔들 요런 흐름 안 나옵니다. 요런 흐름 나오고 쭉 올라가면 내려올 때 저는 타점을 잡는데 갈 종목이라면 이렇게 안 가겠죠. 네. 갈 종목이라면 계속 저점 고점 계속 높이겠죠. 그래서 일봉이나 주봉이나 분봉이나 차트 보고 뭐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다 선긋고 돌파 지지 저항만 보는 거예요. 돌파 지지 저항만. 네. 그리고 일봉, 주봉, 월봉 뭐 이거는 속도 차이만 있을 뿐이고. 네. 자, 그래서 잘 들으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 그대로 저는 꾸준하게 그러니까 뭐 드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계실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또는 혹은 뭐 거래량을 보고 실적 수급 재료를 보고 그러니까 가격 차트를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그 외 것으로 이제 좀 기준을 삼고서 결국 수익을 받더라면 차트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차트를 보는 뭐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차트를 무시하시면요 정말 결국 결과는 뻔합니다. 네. 이런 자리를 버텼다가 여기까지 수익이 난 분들은요 확정 못해요. 여기도 버텼기 때문에 뭐 계속 버티다가 또 이런 자리를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깊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오늘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도 정말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뭐 오늘 매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으니까 또 물론 거래량 요것도 있지만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과거에 제가 이렇게 또 매도하는 팁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자기 주도 매매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 되셨다면, 네, 뭐, 구독, 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